여러분들 저작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작권. 야, 여기 유튜브의 세계는 이게 저작권 침해가 그냥 복마전이 일어나는 곳이구나. 물론 저도 법은 시대를 앞서 나가지 않습니다. 절대. 법 없이 살 수 있는 분도 저작권 없이는 살 수 없을 것이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최근에. 저작권이 하고 싶은 건 문화 발전이지 특정 개인의 저작권을 보호해주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그래서 관건은 이거죠. 최소한의 독창성이 있냐. 보는 순간 이거는 사지 않을 수가 없다. 이건 나한테 꼭 필요한 거야. 근데 미스웨시 뭡니까? 여러분 바지는 이렇게 생긴 거죠. 여기 디자인이 내 거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없죠? 내가 이거 하면은 다른 사람은 줄 길게 못해? 그건 아니죠. 다른 사람도 줄 길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뭐예요? 그거 플러스 제가 그랬잖아요. 카피 플러스 다른 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카피가 아닌 거죠. 내가 알고 했던 모르고 했던 상관없습니다. 저작권 침해는 저작권 침해예요. 전문 패션 디자이너가 아닌데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안 되죠, 그거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즐거운 일요일입니다. 제가 오랜만에 아변 브리핑 시간이에요. 이게 지금 하도 오래 안 써서 이게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시 아변 브리핑을 붙였습니다. 제가 이 아변 브리핑 마이크를 들고 나오게 됐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이슈가 있다는 얘기죠. 제가 원래 이슈 유튜버도 아니고 그냥 근데 이제 사건들에 대해서 제가 관심 가는 사건들에 대해서 43살 인생을 산 여성 변호사로서 그냥 느낀 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약간 이제 법리적인 부분이 들어가니까 이제 이걸 들고 나온 건데요. 여러분들 저작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작권. 제가 처음에 유튜브에 발을 들여놨을 때 2018년 12월 그때 이제 제가 첫 영상을 올리는데 그때 제가 느낀 점은요. 야, 여기 유튜브의 세계는 이게 저작권 침해가 그냥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곳이구나. 그러니까 복마전이 일어나는 곳이구나.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 이게 모르는 건가? 개념이 없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모르는 거죠. 몰라서 이래도 되나? 되는지에 대한 그런 곳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죠. 물론 저도 이제 영상을 찍으면서요. 제가 의도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게 있죠. 여러분 아시나요? 제 영상 중에 제가 대놓고 저작권을 침해한 게 있습니다. 맞춰보세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영상이 끝날 때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작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왜 저작권이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왜 저작권은 되게 재밌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냥 교양 차원에서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저작권은요, 이제 새로 발생한 영역이죠. 근대 시대부터 법리가 막 발전되어 오던 권리가 있던 권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최근에 발생된 권리고 이거를 그럼 어떻게 보호해 줄 것이냐, 그런 거에 대한 법리가 아직 확정되어 있지 않단 말이에요. 만들어 가고 있는 과정이죠. 왜 그러냐면 저작권이라는 개념 자체가 시대가 변화하면서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새로운 저작물이 막 나오잖아요. 그럼 그걸 어떻게 규율할 것인지 이제 전에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법은 뭐라고요? 법은 시대를 앞서 나가지 않습니다. 절대. 법이라는 건요, 시대가 발전하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죠. 특히 최근엔 더 그렇죠. 자, 시대가 막 발전하고 있는데 법은 그거를 따라가기 급급합니다. 예. 왜냐면 법을 만드는데 시간이 걸리거든요. 제정해야죠. 국회의원님들께서 이게 또 빨리빨리 법을 안 만들어 주시니까 늦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은 뭐가 필요해요? 법의 공백을 뭘로 메꿔야 됩니까? 해석으로 메꿔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판사님들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법령 해석권이 유권 해석한다고 그러죠.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요. 그런데 이제 저작권은 신생 권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재미있고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요. 우리 생활이랑 가장 밀접한 게 저작권이라는 거죠. 법 없이 살 수 있는 분도 저작권 없이는 살 수 없을 것이다. 왠지 아십니까? 저작권은요, 여러분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요,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준비하라고 하죠.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4차 산업혁명 시대는요, 그냥 이꼴 창의성이에요, 창의성. 창의적인 걸 해야 돈을 번다. 이게 이꼴 돈인 거죠. 이게 4차 산업입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럼 창의적인 거, 창조적인 게 돈이 되는 건데 이건 뭡니까, 결국? 인간이 만드는 거, 기계가 만들 수 없는 거, 창의적인 거. 그거를 해야지 이제 여러분이 먹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랑 직결되는 건 결국은 저작권입니다. 앞으로. 지금도 마찬가지 그렇게 되어가고 있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돈을 벌고 싶으시죠? 강의 많이 들으시죠? 월 1,000 벌게 해주는 그런 강의들 많잖아요. 그런 거 들으시는데요. 중요한 건 뭐예요? 관건은 뭐예요? 제가 여러분
박을 입히라고 그랬지, 여러분의. 왜냐면 인간성이 들어가야 돼요. 이제 여러분 돈을 버시려면요, 이렇게, 요건데 이렇게 연결되잖아요. 그러면요, 뭐예요? 박을 입히라고 했잖아요. 이게 뭐예요? 스토리예요. 내 스토리를 만들어야지 여러분이 박을 입히고, 그게 결국 창의적이 되고, 그래야 여러분 돈을 법니다, 결국은. 갑자기 돈을 버는 그런 강의가 돼버렸는데, 아무튼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창의적을 기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무협지라고 했잖아요. 무협지, 판타지, 여기에 이걸 읽으시라는 겁니다. 예? 고전 무협 있죠. 그런 것들을 읽으시면 여러분은 호연지기가 길러지는 거예요. 막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우주를 품게 되는 거예요. 그걸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거다. 예? 제가 괜히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다 저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요. 그래서 저작권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이걸 이렇게 아변 브리핑 들고 나온 이유는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최근에. 런업이라는 아시나요, 여러분? 런업이라는 유튜버가 있죠. 저는 이분을요, 제가 영상 처음에 유튜브에 발을 들여놨을 때 이분 영상을 봤어요. 왜냐면 이분 영상 편집 기술이요, 장난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신의 경지에 오르신 분이라서 감탄하면서 봤죠. 봤는데, 그러니까 그때가 저분이 구독자가 그때 한 2만 명 정도 됐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 말고는 이제 라이프 스타일이나 그런 생각점이나 그런 게 저랑은 이렇게 지향점이 다른 분이라서 그 뒤로는 보지 않았는데, 최근에 보니까 이분이 이제 패션 유튜버가 되셨어요. 패션 유튜버가 되셔서 이제 옷을 런칭한 거죠. 옷을 디자인해서 옷을 런칭하고 그걸 판매를 한 거죠. 사업자를 내고 판매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카피라는 거죠. 어떤 옷의 카피래요? 전 처음 들어보는데요. 피어 오브 갓이라고 해요. 피어 오브 갓이겠죠? 피어는 이거겠죠? 이거 되게 멋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런 게 바로 이런 거에 이제 독창성이 나오는 거죠. 이 상표 브랜드 보세요. 피어 오브 갓이라니, 세상에. 너무 제목만 듣고도 그냥 사고 싶다. 저 옷을 그냥 사고 싶은 거예요. 옷을 보지 않아도 이 브랜드만 봤을 때 저거 사고 싶다라는 느낌이 들게 만드는 그런 거죠. 이게 바로 여러분 창작성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지금 빨리 본론을 들어갈게요. 말씀드리면요, 뭘 말씀드릴 거냐면요, 저작권 있잖아요. 저작권은 되게 중요해요. 엄청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왜냐면 이 물밑에는 요렇게 이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뭡니까? 여러분 돈이잖아요. 돈을 버는 수단이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잘 활용해야 돈이 되죠. 아무한테나 돈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호를 잘 해줘야 되고, 나도 남의 저작권을 침해하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셔야 돼요. 상식입니다, 여러분. 법률 상식이에요. 자, 저작권은요, 우리가 저작권 이런 말이 있죠. 우리는 뭐라고요? 우리는 거인의 이렇게 어깨가 너무 적네. 자, 거인이 이렇게 있어요.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가 있는 난장이다. 난장이들이라는 거죠. 우리들은 여기 쫙 이제 올라가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거인은 우리의 선조들이 이뤄놓은 문화죠, 문화. 그러니까 우리가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멀리 보죠. 멀리 보고 누구는 뭐 여기서 보는 거랑 같아요? 다르잖아요. 이미 출발점이 우린 여기서 출발을 한다는 거예요. 왜? 그 전에 우리의 조상들이 이렇게 놓은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예요? 이 문화는 건드릴 수 없어요. 이 문화는요, 누구 게 아니에요. 이거는 공유되어야 되는 겁니다. 공공의 재산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해놓고 이건 내 거야 라고 저작권 등록 안 되고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너는 뭐예요? 저작권이 보호하는 건, 저작권의 지향점은 뭐냐면요, 최종 목적은요, 문화 발전이에요. 저작권이 하고 싶은 건 문화 발전이지 특정 개인의 저작권을 보호해주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이건데 문화 발전을 위해서 이런 문화, 이 거인을 계속 키워나가는 게 저작권의 목적인데, 여기에서 네가 문화 발전에 기여를 하잖아요. 독창성 있는 작품을 내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을 인정해주겠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보호해주겠다는 거죠. 안 그러면 얘가 창작을 안 하죠. 아니, 내가 만들어내도 내가 만들어낸 권리인데 내가 이걸로 독점적인 뭔가 수익 사업을 할 수 없어. 그럼 내가 이걸 왜 하겠어요? 그러니까 얘한테도 적절히 창작의 요인을 주고, 그러면서도 문화를 발전하게 하는, 그게 바로 저작권의 기본 이념입니다. 그래서 독창성, 그러니까 우리는요 다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가 있는 난장이에요. 누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누구는 뭐 태어나서 저기 산속에서 혼자 살아가지고 내가 만든 거 다 나는 아무한테도 영향을 받지 않고 만들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조차도 자연에서 영감을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없어요. 저작권에서 신규성이라는 건 중요한 요소가 아니에요. 이거는 불가능한 거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자, 이런 게 저작권의 개념인데요. 그럼 저작권으로 보호받으려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저작물이어야 되겠죠. 저작물은 어떻게 됩니까? 저작물은요,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입니다. 창작물. 이게 저작물이고요. 이렇게 해야 보호를 받아요. 이게 그리고 법률 요건입니다. 세 가지예요. 사상과 감정이요. 표현해야 돼요. 표현 안 하면 안 되죠. 자,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거죠. 창작물이에요. 창작물이 뭐냐면요. 창작물이 보통 우리가 오리진이라고 하는데요. 독창성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없으면 돼요? 이게 여기에서 바로 이게 나오는 거죠.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가서 네가 본 게 뭐냐? 만들어낸 거를 창작물이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 독창성이 어느 정도냐면 제가 뭐라 했어요? 이 세상에 완전 새로운 건 없습니다. 제가 존경에 맞이하는 위대한 스티브 잡스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죠. 이제는 앞으로는 조합의 시대라고 해서 조합. 아무도 완전히 새로운 독창적인 걸 만들어낼 수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을 조합해서 이것저것에 조합해서 거기서 새로운 걸 만들 수 있을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독창성은요,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요, 최소한의 독창성입니다. 최소한은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카피가 아니라 다른 사람 거랑 비슷할 수는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돼요. 새로운 점, 다른 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정도의 독창성만 있으면 저작권으로는 보호가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뭐 특허도 있고 디자인 보호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작권은 아무튼 이렇게 좀 러프하게 봐줘요. 자, 그래서 관건은 이거죠. 최소한의 독창성이 있냐가 바로 네가 지금 카피했냐 안 했냐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게 기준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보시죠, 여러분.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해 보실 수 있어요. 자, 런업님이 만든 거 한번 볼까요? 런업님이 만들었다는 그 팬츠, 스웨트 팬츠라는 제품을 한번 볼게요. 좀 지워야 되겠죠? 어디에 지울까요? 여기에 지울게요. 여러분 이거 잊지 마십시오.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결국 저작권으로 여러분 돈을 버시는 거예요. 큰 돈을 버시려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물건을 팔아도요, 내 물건이 제 물건과 다른 점을 만들어내셔야 돼요. 스토리를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스토리텔링. 그러면 사람들은 그거를 사게 되어 있어요. 똑같은 물건이라도 완전 똑같진 않겠죠. 근데 예를 들어 반지야. 자, 제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제가 반지를 하나, 요즘 꽂힌 반지가 하나 있어서, 저는 원래 이렇게 액세서리를 좋아하는데 이렇게 비싼 고가의 액세서리를 좋아하진 않아서, 물론 능력이 없기도 하지만, 제가 끼고 있는 귀걸이는 그래도 비싸네요. 이게 10만원짜리, 9만원짜리, 은이고요. 은 귀걸이고 9만원짜리고, 이게 뭐더라, 브랜드가? JST나에서 산 거고, 이 반지도 모조품이고요. 짝퉁이죠, 짝퉁. 그러니까 이미테이션 반지고요. 그리고 뭐 이 시계는 애플워치고 2세대 애플워치고, 이건 좀 비싸네요. 80만 원 주고 산 거예요. 스틸 줄이 좀 달라서 그 정도인데, 최근에 저를 단박에 사로잡은 반지가 하나 있어요. 자, 반지예요. 반지는 뭐 기능적으로 이렇게 생겼죠. 근데 가격은 뭐 비슷해요. 비쌉니다, 여러분. 제가 최초로 명품 반지에 이걸 사야 돼. 이걸 보는 순간, 잡지에서 봤죠? 보는 순간 이건 사야 돼. 이런 마음을 먹게 하는 이게 뭐냐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예뻐서? 단순히 예뻐서는 아니에요. 이 반지가 스토리가 있는 거죠. 제가 볼 때는 박을 굉장히 잘 입혔어요. 그래서 보는 순간 이거는 사지 않을 수가 없다. 이건 나한테 꼭 필요한 거야. 그래서 사러 갔죠. 제가 이게 어떤 반지였는지 도대체 그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힌트를 드릴까요? 반지인데요. 여기에 저는 이렇게 두꺼운 반지를 좋아해서 이렇게 이런 정도의 링이 여러 개 있는 그런 반지인데요. 두께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조각을 해놨는데 무늬가요, 콜로세움 경기장 있죠? 로마 경기장을 형상을 한 것이다 라는 박을 입혔더라고요. 제가 이걸 보는데
근데 정말 잘 표현했어. 이 박을 잘 입혔지만 그걸 또 잘 표현했어요. 이 물건에. 그래서 제가 이걸 보는 순간 이건 사야 돼. 저를 이렇게 만든 건 뭐예요? 이 스토리 때문에 사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어떤 거였는지. 자, 그리고 자, 그럼 런업님의 제품을 한번 볼게요. 제가 저는 패션의 문외한이고요. 전혀 패션 브랜드도 잘 모르고, 그냥 여러분들이 아는 정도만 알아요. 뭐 알죠? 샤넬, 또 루이비통. 백화점에 가면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것도, 또 뭐가 있나? 구찌. 제가 구찌를 좋아해서. 어떤 구찌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정도만 아는데, 피어 오브 가시라는 건 들어본 적도 없고, 근데, 이 제목이 완전 뿅 가게 만드는 브랜드예요. 저런 브랜드를 만들어야 되는데. 자, 그래서 뭘 만들었대요? 스웨트 팬츠? 스웨트 팬츠 어떻게 쓰지? 스웨트 팬츠, 면티, 후드티 이렇게 파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스웨트이 뭡니까? 저는 이 스웨트이 뭐야? 그거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명확한 뜻은 지식백과에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뜻이. 근데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저것 찾아보니까 결국 뭐였냐면은 그냥 추리닝. 예. 근데 이제 면으로 됐다는 것 같아요. 면 추리닝을 이제 면 추리닝 바지. 예. 면 추리닝 바지가 스웨트 팬츠죠. 아무튼 이걸 파셨대요. 면 추리닝 바지를 파셨는데, 그렇죠. 팔았는데 이제 디자인이 문제였던 거죠. 디자인. 자, 디자인이, 그러니까 이게 면 추리닝 바지니까 이렇게, 여러분 바지는 이렇게 생긴 거죠. 여기 디자인이 내 거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없죠? 그거는 뭐예요? 거인이에요, 거인.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단할 때 거인이 만들어 놓은 거는, 그거는 저작권을 주장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 바지야. 스웨트 팬츠라는 바지래. 근데 이제 이게 피어 오브 갓이라는 제품이고, 이게 런업의 제품이에요. 런업이라고 할게요. 근데 이 스웨트 팬츠 디자인은 어쩔 수 없이 똑같죠. 이런 바지가 스웨트 팬츠니까. 근데 여기가 고무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둘 다. 이걸 조거라고 하나? 모르겠어요. 그리고 줄이 되게 길더라고요. 예, 요 정도까지. 런업님 것도 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가 좀 좁아요. 이게 통이 좁은 바지예요. 여기도 좁았고. 근데 이렇게 해서 봤죠. 근데 저는 디자인은 잘 몰라요. 그리고 봉제 봉제 방식,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이 제품 포장 있죠. 여러분, 포장도요, 저작권 보호를 받는 겁니다. 독특한 포장은 당연히 창작성이 있는 거죠. 이 포장에도요, 이걸 만든 사람의 사상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 없이 막 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어떤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포장을 한 의도는 실용적인 거든 미적인 거든 그런 걸 다 표현한 창작물입니다. 다른 거랑 구별이 된다면 당연히 창작물로 보호를 받는 거예요. 포장 용기나 포장 방법도요. 두 가지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포장지까지 문제가 됐던 거죠, 이분은. 자, 볼게요. 그러면은, 자, 팬츠가요, 바지가요, 다 통이 좁아요? 아니죠. 통이 좁지 않죠. 그리고 이 줄이 긴 게 이 피어 오브 갓의 오리진인 거예요. 독창성. 그러면은 내가 이거 하면은 다른 사람은 줄 길게 못해? 그건 아니죠. 다른 사람도 줄 길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뭐예요? 그거 플러스, 제가 그랬잖아요. 카피 플러스 다른 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카피가 아닌 거죠. 근데 줄을 길게 할 수도 있지, 나도. 근데 다른 점이 없는 거죠. 다른 점을 찾아봐야 되겠죠. 여러 가지 다른 면도 그래요. 이 면 추리닝 바지가 다 통이 좁진 않더라고요. 넓은 것도 있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근데 런업님 바지는 통도 좁고 줄도 길고 여러분, 봉제 방법은요, 바느질법은요, 솔직히 제가 볼 때는 좀, 이거는 저작권 침해라고 보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봉제 방법이라는 게 딱 정형화된 게 있을 거예요. 정말 기존과 다르고 완전히 다른 특이한 점이 있다면은 그것도 저작권이 인정은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봉제 방법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쓴 거다. 근데 그게 같았다. 그거는 저작권 침해로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판단할 때요, 이게 저작권 침해인지 아닌지, 유사한 제품이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봐야 되냐면요, 기준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청중 이론이라고 해서 외관 테스트를 해요. 이거 여러분이 딱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가가 아니어도 돼요. 여러분이 그냥 일반인이 봤을 때 이 두 개를 딱 봤어. 근데 전체적인 컨셉과 느낌이 같으면 동일하다고 보는 거예요. 저작권 침해라고 보는 거죠.
이거는 저기 법리입니다, 여러분. 제가 막 하는 말이 아니라 판단 기준은 그러니까 판례에 나온 것들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건 미국에서 이제 미국 판례에 나온 기준인데요. 컨셉 느낌. 그러니까 이거를 토탈 컨셉 앤 필 하는 거죠. 이게 같으면은 같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뭐 이거죠. 뭐 회색 검정색은 또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회색 검정색인 거 그거로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죠. 다른 기준을 또 보면요. 뭐가 있냐면 자, 이런 거예요. 자, 여기에서 피어 오브 갓에서 갓이랑 이 런업님이 만든 팬츠랑 동일한 점을 보는 거예요. 동일한 거를 빼봐요. 뭐 끈이 길다는 점, 그리고 여기다 덧댄 부분, 그리고 뒤에 호주머니 위치, 그리고 여기 통이 좁은 거, 그런 것들 여러 가지를 먼저 공통된 요소를 찾아내고 거기에서 그 요소들이 이 피어 오브 갓의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부분들을 침해하는지를 본다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은요, 공통된 요소들을 뽑잖아요. 뽑아가지고 거기서 이 런업님만의 다른 점이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걸 봐야 되는 문제인데, 저는 솔직히 뭐 피어 오브 갓의 제품도 본 적이 없고 런업님의 제품도 본 적이 없어서 어느 부분이 같은지 다른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세요. 포장도 마찬가지예요. 포장도 똑같이 보는 거죠. 전체적인 느낌, 컨셉이 같으면 저작권 침해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뭔가 가미가 되어 있다. 다른 점. 이거랑 같은 제품이라는 거라고 보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뭔가가 있다면 그게 바로 독창성인데, 그게 없다면 저작권 침해지만 그게 있다면 저작권 침해가 아닌 거죠. 그래서 뭐 이거는 뭐 논란이 있는, 이거는 제 느낌을 말씀드리자면요. 제가 두 개의 사진을 본 거죠, 저는. 사진을 봤을 때, 포장도 그렇고 사진을 봤을 때 저의 느낌, 이 두 개의 컨셉과 느낌이 제가 볼 땐 동일하던데요. 네, 동일한 느낌이에요. 그렇습니다. 내가 알고 했던 모르고 했던 상관없습니다. 저작권 침해는 저작권 침해예요. 법률의 부재는 용서받지 못하니까. 자, 그럼 이렇게 되면요, 의도적으로 이렇게 불법 복제인 거를 피하기 위해서 변형을 가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요, 그런 경우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명백히 봐서 야, 이거는 카피야 라고 명백한 경우는 거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가서 다투는 거죠. 명백하다면 누가 소송을 가겠습니까? 그리고 변호사 양쪽에서 공방을 하는 건데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불법 복제라는 말을 피하기 위해서 변형을 가하는데, 이 제품은요, 변형조차도 있는지, 변형이 있는가, 과연. 그런 이제 의구심이 드는 거죠. 그렇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저작권이라는 개념을 일단 알아야 되고요. 그거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왜냐면 그거는요, 이게 돈이랑 연관이 됩니다. 돈이랑 연관이니까 물론 우리가 저작 인격권도 중요하다고 하지만 그 사람의 아이덴티티죠. 그 사람의 자기 사상과 감정이 표현되어 있는 거니까 그건 그 사람의 자식 같은 그런 창작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창작은요, 고통의 과정 속에 나오는 겁니다. 저도 책을 써봤지만 저도 이제 작가잖아요. 창작 과정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게 노동을 한 거고요. 그 노동에서 나온 대가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정당한 권리죠. 그래서 그거를 침해하지 않도록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됐어. 그러면은 법적으로 어떻게 처벌을 받나요? 자, 우리가 책임을 얘기하면요, 법적인 책임, 뭐 도의적인 책임은 관심이 없고요. 자, 법적인 책임은 크게 민사랑 형사 책임이 있죠. 민사는 뭐 손해배상이죠. 네가 이렇게 했으니까 손해배상해, 나한테. 어떤 손해가 있겠어요? 내가 받은 정신적 피해, 위자료 있겠고, 네가 이거 팔아서 번 돈 다 내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는 거고, 또 뭡니까, 이게. 행위 정지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너 하지 마. 이거 하지 마. 행위 정지 청구하는 거죠. 그리고 막 할 것 같아. 예를 들어서 막 이렇게 뭔가 카피 제품을 막 만들어서 팔려고 막 시도하고 있어. 그럼 예방 청구도 할 수 있어요. 야, 너 그거 팔지 마. 그거 저작권 침해니까 팔지 마라고도 할 수 있고요. 이미 침해되고 있으면 정지 청구할 수도 있어요. 이런 건 이제 민사고, 형사는 뭡니까? 형사 고소가 가능하죠. 이게 벌칙이 있죠. 벌칙이 5년 이하죠. 그 저작권은 5년 이하입니다. 벌금도 있고 5천만 원 이하인가? 그렇게 벌칙 조항이 있죠. 여러분, 모든 책임이 다 형사랑 민사가 있는 건 아니에요. 형사는요, 극히 드뭅니다. 모든 행위가 다 금지되는
형사적으로 금지되는 행위는 아닌 거예요. 민사 책임을 물 수는 있지만 예를 들어서 돈 안 갚는다고 해서 형사로 책임지나요? 안 지죠. 그거는 돈으로 갚으라는 거니까. 근데 이건 형사 책임이 있는데 이건 뭡니까? 이거 친고죄라고 하죠. 친고죄가 뭐예요? 피해자가 고소 안 하면은 처벌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처벌을 못 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는 검사가 기소를 독점하고 있는데 검사의 기소 독점주의 예외입니다. 친고죄라는 건. 왜냐면 피해자가 결정하잖아요. 기소할지 말지를. 그러니까 입건할지 말지를 피해자가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검사의 기소 독점주의 예외인 친고죄예요. 근데 저작권을 막 상업적으로 막 해. 그럼 피해자가 모를 수도 있죠. 저작권자가 내 저작권이 막 침해돼서 누군가가 그걸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거를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그러니까 업으로 하는 사람 있죠. 업으로 하거나 이런 저작권 침해, 예를 들어서 이런 저작권이 침해된 옷을 대량으로 생산해서 판다. 업자죠, 업자. 업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업으로 하지 않아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친고죄가 아닙니다. 검사가 그냥 입건해서 처벌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퀴즈 있죠. 제 영상 중에 제가 의도적으로 저작권을 의도적으로 했다니까 좀 그러네요. 그냥 저작권을 침해한 영상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였냐면요. 이거였죠. 도쿄구울. 제가 도쿄구울 영상을 소개하는 게 있었어요. 그 애니메이션을 소개하면서 이게 왜 자기 기만이 왜 무서운 것인지 하고 이걸 깨는 방법, 변태하는 방법에 대한 영상을 올리면서 썸네일을 도쿄구울을 썼어요. 그리고 영상 중간중간에 그 캡처 화면이 몇 개 나옵니다. 3개인가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영상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쓴 거죠. 근데 뭡니까? 제가 이 도쿄구울 거기에다가 허락을 받진 않았죠. 그냥 사용했죠. 근데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나를 고소해야 되는 거죠. 저를 고소해야 되는 거죠. 근데 고소를 안 하죠. 고소를 안 한 이유가 뭘까요? 친고죄니까 고소 안 하면 처벌을 못 하죠. 근데 고소를 안 한 이유는 전략적인 것도 있어요. 물론 도쿄구울이 뭐 그 정도는 아니지만 처음에는요, 저작권이 침해되는 거를 내버려 둡니다. 왜냐면 아직 인지도가 낮거나 브랜드의 인지도가 낮거나 제품이 홍보가 잘 안 돼 있는 것들은요, 침해하게 내버려 둬요. 왜냐면 그 자체로 홍보가 되는 거거든요. 누군가 내 제품을 카피해. 근데 내가 아직 신규 업자야. 그러면은 그게 홍보가 되는 거예요. 내버려 둬요. 침해하는 걸 알고도 묵인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입지가 올라왔다 그러면 그때 제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아마 도쿄구울에 대한 그 리뷰 영상들이 많으니까 그게 이제 그걸 보고 도쿄구울을 보는 분들도 계시니까 굳이 이제 내버려 두는 걸 수도 있죠.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저작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이게 런업님이 한 거는 의류 디자인, 패션 디자인이니까 저작권보다는 디자인 보호법으로 보호를 받겠지만 그냥 제가 저작권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작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남의 권리를 침해하면 안 돼요. 내가 몰랐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용서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요. 저작권이 결국은 가장 핵심적인 재산권이 되기 때문에 보호해줘야죠. 남의 권리를 침해하면 안 되고 물론 내 권리도 침해받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런업님 사태를 보면서 제가 느낀 점은 피어 오브 갓 제품을 사야 되겠다. 정품은 비싸니 에센스 제품을 사야 되겠다. 에센셜 제품을 사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다는 점. 그렇습니다 여러분. 도움이 좀 되셨는지 모르겠고요. 아변 브리핑은 아무튼 현재 일어난 이슈 선정 기준은 오로지 제 관심사고요. 저작권에 대해서 이렇게 영상을 올리고 싶은데 많이 못 올렸죠. 그래서 우리 실생활에서 문제가 되는 것들, 근데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앞으로도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직접 판단해 보십시오. 이게 저작권 침해일지 아닐지. 근데 그런 건 있어야 돼요. 경각심은 좀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전문 패션 디자이너가 아닌데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아니죠. 안 되죠, 그거는. 사업자를 냈든 안 됐든 상관이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은 사랑입니다.
저번에 매직으로 했었으니까